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뜨거웠던 23년 공모주 청약 시장이 막을 내리고 2024년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오는 15일 대신 스펙 17호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23년 마지막 청약이었던 DS 단석 정말 멋지게 상장을 하면서 배정받은 투자자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요. 전 배정받지 못했지만 가족 계좌로 한 주 배정받았기에 상장일 30만원이라는 짭짤한 수익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기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미리 종목들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해서 오늘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 안에 균등으로만 참여해도 적잖은 수익을 주었기에 올해 공모주 시장 작년에 이어 계속 훈풍이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이 정도 무위험 수익률을 주는 투자처가 사실 잘 없다고 생각되기에 소소한 용돈 벌이로도 최적화된 공모주 올해 견조한 수익 달성해 주길 기원하면서 일단 지난 유튜브 영상 및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 여러 번 공모주 청약 및 신규 상장주에 관해 언급했지만 신규 상장주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생일인데 당연히 후하게 등장시켜 줘야겠죠. 24년 1월 청약 진행하는 건수가 꽤 됩니다. 아직 수요 예측 및 확정 공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 최소한 균등으로 모조리 참여할 예정이라 해당 기업 점검차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선별 잘 하셔가지고요. 괜찮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2024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달 청약 진행한 종목들 성적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쉬어가는 12월이 될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나름 대박달이었죠. 개인적으로 블루엠텍 청약을 깜빡하고 못했기에 참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요. 일반 종목 3개 중 LS 머티리얼즈와 DS 단석이 따따상 기록, 그리고 블루엠텍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겉절이 김치로 생각했던 이제 스펙 2개 종목도 멋진 시가 수익률 기록을 했죠. 주식 종목이기에 밸류에이션이 분명 존재합니다만 상장일 당일에도 유효할까라고 묻는다면 선뜻 확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장 전 고평가 논란이 크게 일어나면서 적정 공모가 여부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 차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상장일 프리미엄을 믿고 청약이 임해도 1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설정해서 수익률 측정을 한다면 손실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수요 예측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수요 예측 높다고 따따삭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상장일 폭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장일 등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축제를 우리는 함께 즐기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블루엠텍, DS 단석 참 괜찮았죠. 자, 그럼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청약 진행하는 종목 총 11개로 일반 종목 8개, 스펙 3개 진행됩니다. 1월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 면면히 살펴보니 대여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괜찮은 수익률 기대되는 종목이 이닉스 정도, 조금 더 나아가면 포스뱅크, 요런 종목들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1월 청약 일정이 3주차, 4주차에 집중되고 있으니 일정 체크 잘 하셔서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사를 보게 되면은 IBK, DB, 신영 이렇게 소형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좌 개설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일정 보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주, 4주 차에 청약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해서 요 일정 체크 잘 하시면 되겠고요. 스펙 세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스펙은 스페셜 퍼포스 에큐시션 컴퍼니의 약자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수회사, 즉 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라 보면 됩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 없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발기인의 양력, 합병하려는 산업 등 정도만 알 수 있지만 공모가 기준 원금 보장된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금 대용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3년 만기 이내에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합병이 실패하여 상폐되더라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묶여 있다는 기회비용이 발생되겠지만 이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스펙은 사실 투자라 칭하기 애매할 정도로 공모가 및 그 이하에서 매수한다면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12월 상장한 스펙처럼 시초가에 슈팅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고민의 여지 없이 매도 후에 2,000원 공모가 이하에서 매수하는 전략 취하는 게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1월 청약의 스펙주는 대신 밸런스 제17호 스펙, IBK 제24호 스펙, 신형 스펙 10호 이렇게 3개 종목이 청약 진행을 하게 됩니다. HB 인베스트먼트는 1세대 벤처 캐피탈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약 6,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가 낮기 때문에 청약일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아서 배당 수량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청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모가 낮은 종목 한두 주 받게 되면은 수수료도 못 챙겨 나오는 짜증나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청약일 경쟁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계측 제어 설비 업체인 우진엔텍도 같은 날 청약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방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고 최근 매출액이 20년 263억, 21년 312억, 22년 374억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도는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 보급 수계통 제너 패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빛 원전 1호기에 공급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뱅크는 포스, 키오스크 솔루션을 제공과 하드웨어 제조업체로 국내 포스 및 키오스크 인지도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포스뱅크라는 기업을 한 번은 들어보셨던 분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맥도날드, 서브웨이, 그리고 기타 소매업체 등의 포스를 포함한 하드웨어 제품 공급하고 있으면서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약 278만 주로 29.75%에 해당되는데요. 이 정도 퍼센트면 무난하다라고 평할 수 있겠고, 구주 매출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포스뱅크는 청약 일정이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환불일은 1월 22일 월요일, 그리고 상장일은 1월 29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하나증권이고요. 그리고 희망 공모가는 13,000원에서 15,000원 요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최소 청약 증거금은 50주이기 때문에 32만 5천원에서 37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현대중공업 현물 출자로 설립된 현대힘스는 선박블록과 선박 내부재, 의장품 조장 등 조선 기자재 전문 업체입니다. 상장 완주를 위해 몸값을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3천억에서 약 25%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흥행으로 이어질지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주 매출의 비중이 좀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현대힘스는 870만 주 중에 약 348만 주가 구주 매출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현대힘스 공모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 포스뱅크와 더불어서 1월 17일부터 18일 청약 진행하게 됩니다. 4주차에는 K웨더, 이닉스, 코셈, 스튜디오 3위기 청약 진행하게 됩니다. 일정은 영상에 있는 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기상 데이터 사업을 하는 민간 기상 기업 K웨더가 청약 진행하게 되는데 얼마 전 상장을 해서 공모가를 처음 회복한 컨택 종목처럼 사업 아이템은 향후 유망하나 현재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K웨더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이 종목은 청약 이튿날 참여 여부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부품 전문 업체인 이닉스는 1984년 설립되어 4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인데요. 주된 매출 제품으로는 파우치형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배터리 셀 패드와 자동차의 다양한 차체 및 부품의 부착을 위해 사용되는 테이프, 흡입제 등이 있습니다. 매출에 있어 배터리 셀 패드의 비중이 40.9%,
그리고 테이프가 약 1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4주차에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닉스가 제일 좋은 수익률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기대가 좀 뭐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셈은 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 현미경 SEM이라고 하죠. 그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자 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 대비 고배율 관찰이 가능하고 원자 현미경보다 속도가 빠르고 관찰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데 코셈의 주력 제품은 테이블탑 SEM과 노멀 SEM이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 566만 주 가운데 약 35.6%에 해당되는 201만 주가량이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상기 언급한 포스뱅크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3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성비 있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홈 퍼니싱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브랜드 라인업으로는 뭐 다들 친숙하겠죠. 3위 가구, 그리고 스칸디아, 축산 목공소, 스튜디오 슬립 이렇게 총 4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3익은 별도의 제조 시설 없이 협력사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3익의 이번 상장은 사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22년 IBK 제13호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으나 당시 고평가 논란으로 결국 합병에 실패하였고 이번에는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당시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1,100억 정도 가량이었는데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약 700억 정도로 낮췄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과연 상장에 성공을 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1월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증권사 계좌는 스펙 포함 총 10개의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소형 증권사 계좌를 위해 직접 내부하는 경우가 드물 테니까 DB, IBK, 신영 등은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로 진행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카뱅이나 K뱅크 등으로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하는 증권사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NH, KB, 하나, 미래, 삼성, 키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진행 안 하는 이제 요 회사들은 신영, DB금융투자 대신 IBK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들은 신규 가입 이벤트도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소소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증권사 계좌 만드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키움증권 신규 이벤트 혜택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요 키움증권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키움증권 단독 그 홈페이지 통해서 그 이벤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리뷰와 1월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1월 흥행 성적에 따라 올해 공모주 시장 판도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모쪼록 즐거운 수익률 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